3대째 손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자를 군대에 보내 늘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손자의 비명 소리가 담긴 전화가 왔습니다. 훈련소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는 유명한 투스타 장군이었습니다. 손자의 비명 소리에 머리까지 피가 끓어오르는 할아버지는 과연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바로 공개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행운을 가져다 드립니다. 그러던 중 예비역 소장 박준혁은 매우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군과 조국을 위해 헌신했고 어깨에 2개의 별이 달린 성대한 만찬을 즐긴 후 조용히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유일한 만족은 3대째 여동아들 박지훈 할아버지, 연은이의 손자, 대학을 갓 졸업하고 국가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입대했던 그였다. 손자가 군에 입대하던 날,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여전히 눈을 크게 뜨고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지우가 그 말에 얼마나 큰 사랑과 걱정을 담았었을까. 준혁은 거실 소파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내 김 여사는 남편의 걱정을 알기에 아무 말 없이 과일을 깎아주었다. 지우는 걱정하지 마. 군대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아내의 위로에도 준혁의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군 생활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군대는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지우는 어렸을 때 몸이 약했던 게 아니라 경쟁보다는 온화함이, 힘보다는 타협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자랐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혹독한 훈련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하실 것이다. 때가 왔다.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에 정적이 깼다. 준혁은 수화기를 들고 발신자를 알아보지 못한 채 마른 침을 삼켰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할아버지였다. 손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모든 것에 지쳐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그 목소리에 준혁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훈, 내 목소리가 그래. 무슨 일이야? 준혁이 재빨리 물었지만 지훈은 바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했다. 그래서 드디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말은 준혁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듯했다. 힘들어요. 할아버지.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못되게 굴고 계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통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아마도 짧은 통화 시간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더보기 누군가 알게 되자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군에서 살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분노가 이렇게 고조된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 김묘사가 다가와 건강을 살폈지만 준혁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조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어서 훈련소에 가서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지만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준혁은 훈련소 행정실에 급히 연락했고 지우는 그곳에서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매우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이었다. 박지훈 일병 얘기지. 괜찮아. 특별한 일도 아니야. 준혁은 더 알고 싶어 했지만 담당자는 바쁘다는 듯이 전화를 끊으려 했다. 조카가 죽어가는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당장 바꿔. 담당자. 준혁의 말투가 높아졌지만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다. 결국 아무 일도 없이 전화가 끊기자 준혁은 더욱 화가 났다. 누가 감히 거짓말을 하겠어. 준혁은 준혁의 손을 꽉 잡았다. 이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가득했고 눈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충혈되어 있었다. 아내 김 여사는 남편의 외출복을 조용히 챙겨 나갔다. 게다가 그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걱정 마, 얘야. 내가 누구지? 그는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확신했다. 준혁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다정한 말에 그의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다. 그는 옷장에 숨겨둔 낡은 군복을 꺼냈다. 다시는 입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제복. 현역 시절 입었던 제복이 아니라 익숙한 야전복이었다. 제복을 입었을 때 그의 눈빛은 마치 수십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온 듯
예전과 같은 기운을 발산했다. 아침 식사 후 준혁은 재빨리 차에 올랐다. 육군 훈련소까지는 2시간도 넘게 걸렸지만 지훈에게는 마치 10년처럼 느껴졌다. 운전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지훈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걸까? 훈련의 고충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한 개인에게 가해진 잔혹한 괴롭힘이었을까? 후자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평생을 군에서 명예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 조카가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그의 진지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어린 시절 처음 제복을 입었던 날을 떠올렸다. 그는 흥분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부심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해왔습니다. 더불어 부하들을 지휘할 때도 항상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그런 고통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조카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준혁의 맹세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6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박준혁 장군은 수많은 위기와 전쟁을 겪은 노장이었습니다. 훈련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초소의 젊은 병사들이 그의 차를 막았습니다. 거기 계십니까? 사본을 보여주십시오. 목소리는 정중한 것이 아니라 정중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려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늙어 보이는 외모와 평소의 달에 때문이었을까요? 병사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박지훈을 만나게 해줘. 준혁이 훈련병이라고 말하자 명단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늘은 정식으로 면회할 날이 아니었다. 어르신들의 사전 허락 없이는 면회할 수 없었다. 병사의 단호한 말에 준혁은 눈썹을 실룩였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묻고 싶다. 준혁의 목소리는 엄숙하고 가볍지만 병사 수를 헤아릴 만큼 의미심장했다. 나는 그의 가슴에서 예비군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별 2개가 선명하게 인쇄된 신분증을 보자 그 병사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자, 실례합니다.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해 너무 화가 났다. 병사의 평가는 바로 바뀌었다. 허리가 90도로 굽어 있어서 그는 당황한 듯 보였다. 상사는 초소 관리자인 듯했다.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준혁의 신분증을 확인한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우선 시작하자. 대대장에게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그들을 따라 훈련소로 들어갔다. 곧이어 젊은 대위가 중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재빨리. 그는 준혁에게 곧바로 인사했다. 충성. 저는 중대 지휘 책임자인 김철민 대위입니다. 박창군 박사. 무엇이 그를 여기로 오게 했을까요? 그의 긴장된 얼굴. 준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 대위를 바라보다 말했다. 제 조카 박지훈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자. 그 순간 김 대위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다. 하지만 준혁의 단호한 얼굴을 봐야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혁은 김 대위의 지시를 따라 중대장실로 향했다. 걷는 동안 그의 시선은 훈련소를 힘차게 훑었다. 군대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지만 긴장되고 불편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잠시 후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며칠 만에 반쯤 제 모습이 된 조카를 보자 준혁의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지훈의 눈 밑은 짙은 다크서클에 창백한 얼굴이었다. 군복 소매 박손목에는 희미하게 멍이 보였다. 지훈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목소리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준혁은 움직이지 않고 앉았다. 살짝 떨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와 계셔. 준혁은 나지막이 말하며 손자의 등을 두드렸다.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지만 눈빛에는 차가움이 묻어났다. 그는 부드럽게 묻고 지훈을 소파에 앉혔다. 지훈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봐. 지훈은 마치 할아버지의 격려를 받은 듯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황민수 부장은 잔인하고 사소한 문제도 무시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물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중대장에게 신고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다고 했다.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교묘하게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했다.
지훈을 괴롭혔던 조교 황 씨는 지훈이 순진해 보이고 반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특히 엄하게 대했다. 그는 지훈의 부모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준혁이 그 말을 듣자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준혁은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정이 굳어지고 온몸이 사레에 불타는 듯했다. 지훈의 이야기가 끝나자 준혁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중대장 김대위에게 연락했다. 김대위, 맞습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대위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지만 황 병장의 행동이 좀 지나쳤다는 말을 들었다. 준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황 병장에게 핑계를 댔다. 잘 모르겠다. 부하들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희야 일병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건가. 준혁의 불노령에 중대장실이 흔들렸다. 김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묵직한 문이 열리고 중년 장교가 들어왔다. 대대장 배지를 달고 있었다. 긴장된 분위기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준혁을 바로 알아보고는 완전히 경악했다. 박준혁 장군이신가요? 대대장의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졌나요? 그는 준혁이 군 시절 매우 좋아했던 최연수 중령입니다. 준영도 그를 알아보고 당황했습니다. 최중희님, 오랜만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중희님은 매우 당황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부대에서 존경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최중희님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함을 유지한 채 지훈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최중희님은 충격과 분노에 몸을 털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대에서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장군님이자 학생인 박지은 님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장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황민수 부사관과 관련자들을 즉시 소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황 조교는 곧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중대장실로 들어섰다. 그는 지훈과 최중희, 그리고 완전히 겁에 질린 준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최중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황 조교, 박지훈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나? 네. 처음에는 고하가 황 조교가 도망치려 했다. 나는 실수한 것이 아니다.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박지훈 훈련생에게 경고했을 뿐이다. 준혁은 더 이상 그의 뻔뻔스러운 태도를 참을 수 없었다. 준혁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영병을 모독하려는 건가? 내 손자의 몸의 난멍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매일 밤 때리고 재우지 않았나? 준혁의 질책을 들은 황조교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뒤늦게 그는 눈앞에 서 있는 노인이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빗물처럼 울던 투스타 장군임을 깨달았다. 황조교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준혁의 못생긴 모습은 그를 더욱 혐오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최중 대령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중 대령, 우리 군 교관으로서 이런 사람이 나라를 지키러 온 젊은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중 대령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장군님. 황조교를 직위에서 해임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방조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장의 경영 이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중 대령의 단호한 행동에 준혁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지에게 다가갔다. 혼과 어깨를 껴안았다. 이제 괜찮아, 지훈아.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을 거야. 지훈은 할아버지가 품에 안기자 눈물을 터뜨렸다. 황민수 조교는 즉시 직위에서 해임되어 군법에 따라 정식 조사를 받는 위원회로 이동되었다. 그는 잔혹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았고 결국 무단 이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김대위와 계임 중대장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임시 징계를 받았다. 최연수 대대장은 박준혁 장군과 지훈, 그리고 지훈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중대로 이동된 지훈은 남은 훈련을 무사히 마쳤다. 그 후 다른 중대로 이동해 건강하게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두려움과 상처로 가득했던 지우의 얼굴은 점차 자신감과 유머 감각으로 변했다. 그 사이 지우는 처음으로 휴가를 갔다. 손자가 너무 재주가 좋아서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준혁과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준혁에게 먼저 다가가 깊이 절한 사람은 지은이었다. 그때 할아버지께 정말 고마웠다.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일어섰다. 준혁은 말없이 손자를 일으켜 세워 꽉 껴안았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지우야, 미래가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을 기억하고 낙담하지 말라고.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고 웃음은 계속되었다. 지우는 훈련소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준혁은 손자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다. 박준혁 장군은 그 사건 이후 조용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정의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는 손자 지우를 자주 불러 입대를 독려했다. 그때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의와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준혁 장군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안겨주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항상 어르신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보셨다면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 채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성공하실 겁니다.